이맘때쯤이면 유독 뛰어나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겨울에 실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코끝이 찡하고 손끝이 아리는 추위 때문입니다. 이 추위를 막아주는 아이템을 잘 선택만 한다면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하를 웃도는 날씨에 러닝을 할 때 안 챙겨서 나오면 항상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를 덮는 바라클라바와 손을 감싸는 장갑입니다. 오늘은 이 두 아이템 중 장갑을 추천해 볼 건데요. 장갑이 뭐 별거 있나? 그냥 대충 집에 굴러다니는 거 끼고 뛰면 되지 라고 만만하게 보고 나가서 뛰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소위 패션 브랜드에서 내는 니트 짜임의 장갑들은 바람이 송송 들어오고, 스키 장갑처럼 빵빵한 장갑들은 처음에는 따뜻하다가도 뛰다 보면 답답하고 불편해서 결국은 벗어 던집니다. 가죽 장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추위를 막아주고, 다 뛰고 집에 들어갈 때도 벗어 던지지 않는 그런 장갑들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기 전에 이 장갑들을 고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택 기준을 안다면 이후에 말씀드릴 추천 리스트에도 없는 더 저렴하고 자신에 맞는 장갑을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께를 봐라.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똑같은 영하 온도에서 서 있는 상태와 걷는 상태, 그리고 뛰는 상태에서의 느껴지는 추위는 다 다릅니다. 활동량에 따라 우리 신체의 세포들이 열을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 밖을 나온 순간엔 두꺼운 장갑이 따뜻하고 좋을지 몰라도 얼마 안 가 뛰면서 몸에 열기가 올라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 추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심장에서 먼 손끝까지 열기가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늦은 만큼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죠. 결국 처음 밖을 나왔을 때도 추위를 많이 느끼지 않게 하고, 몸에 열기가 올라와도 답답하지 않을 두께를 찾아야 합니다. 아웃도어에서 두께와 입는 순서에 따라 옷을 구분하죠. 그것을 우리는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안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 중간에 입는 미드 레이어, 그리고 가장 바깥에 착용하는 쉘 레이어로 말이죠. 장갑도 비슷합니다. 두께에 따라 라이너, 라이트웨이트, 미드웨이트, 헤비웨이트 장갑으로 구분짓습니다. 이 중 겨울 러닝을 위한 장갑의 두께는 활동 강도와 외부 온도에 따라 적합한 두께를 구분지어 놓은 이 그래프를 보면 선택이 쉬운데요. 네, 라이트웨이트 장갑입니다. 라이트웨이트 장갑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알아야 고를 수 있겠죠. 스키 장갑 같은 내부 충전재가 없지만 땀 조절에 초점을 맞춘 얇은 속장갑보다는 두꺼운 장갑을 일컫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재가 다른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거나 기능성이 포함된 두꺼운 혹겹의 장갑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러닝 상태에서는 영하 10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두께죠. 두 번째, 소재를 봐라. 소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어떤 소재가 적합한지는 러닝을 하는 상태를 고려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뛰다 보면 열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 열 때문에 올라간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나중엔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신체의 일부인 손도 예외는 없습니다. 손에 난 땀을 적절히 배출하지 않는다면 장갑은 답답해지고 오래 뛰는 경우엔 시렵기까지 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로부터 땀을 빨리 흡수하여 건조시키는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바이크 장갑처럼 무겁고 흡습속건과는 거리가 먼 가죽 장갑은 당연히 안 되고요. 또한 기모가 빵빵한 플리스도 땀을 쉽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빠른 건조를 위해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메쉬 소재나 이런 니트 소재가 적합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 소재는 달리거나 팔을 휘저을 때 맞는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땀을 잘 배출하는 안감을 가지면서 바람을 막아주는 조밀한 겉감을 가진 두 겹의 장갑이어야 합니다. 혹은 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진 장갑이죠. 이런 소재들은 조금 뒤에 장갑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손바닥을 봐라. 세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스키, 클라이밍, 하이킹, 바이크, 헬스, 이 정도가 장갑을 많이 찾는 종목들인데요. 여러분은 이 종목들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앞서 말한 종목들의 공통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움켜쥐는 행위입니다. 스키는 스키폴, 하이킹은 등산 스틱, 클라이밍은 거친 암벽, 바이크는 핸들, 헬스는 덤벨을 움켜쥐죠. 그래서 이런 종목의 장갑들은 전부 손바닥에 가죽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러너들에겐 이런 손바닥이 필요할까요? 폰도 암밴드로 팔에 차거나 셀룰러 스마트워치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모를 방지하고 그립을 위해 통으로 덧댄 가죽 패치는 러너들에겐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손바닥에 땀을 더 나게 하고 배출은 못 시키는 디테일입니다. 그러니 가죽 패치가 없거나 보이는 것처럼 통기성과 그립감을 살린 실리콘 프린팅이 된 것이 적합합니다. 손바닥 부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뛰는 동안 대부분이 심박수, 거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래를 듣기 위해 핸드폰, 스마트워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뛰는 중간에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스크린을 터치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장갑을 벗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검지와 엄지 부분에 터치가 가능한 전도성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러닝 장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이 세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체질을 고려한 장갑들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고어텍스 인피니움 스트레치 글로브, 방수와 방풍이 되며 투습까지 가능한 유명한 원단이 있죠. 얼마 전에 콘텐츠로 다뤘던 고어텍스입니다. 이 장갑은 고어텍스를 만드는 원단 회사의 의류 브랜드 고어웨어의 장갑인데요. 고어웨어는 1985년 고어텍스 원단으로 사이클 자켓을 만들면서 생긴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스포츠 중에서도 속도를 즐기는 레이싱 스포츠인 사이클링과 러닝을 타겟팅한 브랜드죠. 홈페이지에서 러닝 항목을 들어가 보면 러닝에 최적화된 기능성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보이는 장갑들 중 저는 이 고어텍스 인피니움 스트레치 장갑을 추천드립니다.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로 만든 라이트웨이트 장갑인데요. 원단의 이름에 고어텍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기존 고어텍스와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고어텍스 인피니움은 고어텍스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기존 고어텍스는 PTFE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늘려서 만든 구멍이 있는 막입니다. 수증기 입자보다 크고 액체 입자보다 작은 구멍 너비 덕분에 비는 막아주고 땀의 수증기는 통과시키는 특징을 가지죠. 그런데 이 고어텍스 인피니움은 고어텍스의 가장 중요한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막을 더 늘려서 구멍의 크기를 더 키웠기 때문이죠. 구멍이 더 커졌으니 통기성도 좋아지고 물성이 더 부드러워져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 의류에 꾸준히 쓰여왔습니다. 2018년 이전엔 윈드스토퍼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런 방풍과 투습의 특징으로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이나 오래 달리는 장거리 러너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두께와 소재를 확인했으니 이제 손바닥을 봐야겠죠. 가죽 패치 같은 불필요한 요소가 없고 엄지와 검지가 전도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어웨어 장갑에서는 특별한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손가락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있는 실리콘 패치입니다.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패치인데요. 이 쬐깐한 녀석이 별거 있을까 싶지만 꽤 크게 체감이 됩니다. 뛰는데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손가락이 자유롭지 못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장갑을 꼈을 때 갑갑함을 느끼죠. 촉각을 가장 잘 느끼는 손끝을 막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손가락이 갈라지는 이 부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밀착해서 잡아준다면 손이 움직이는데 갑갑한 느낌이 덜합니다. 게다가 이 장갑의 경우 손가락 부분의 봉제를 최소화하고 신축성 있는 소재까지 추가해서 움직임에 불편함이 덜하죠. 저는 소매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아주는 이 모델을 추천하지만 팔목이 짧은 버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어웨어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을 많이 진행하니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라이트웨이트 소프트쉘 글로브와 윈드우드 그리드텍 글로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 중 이 브랜드만큼 레이어링 시스템을 잘 구분해놓은 장갑 브랜드를 아직까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산악장비 전문 브랜드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웃도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쉬나드 이퀴먼트라는 산악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파생된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브랜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입니다. 독립적으로 의류 라인을 담당하던 파타고니아는 떡상하였으나 장비를 담당하던 쉬나드 이퀴먼트는 소송으로 파산합니다.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나와 새로 만든 브랜드가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로고에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 심볼과 쉬나드 이퀴먼트를 상징하는 알파벳 C가 남아있다는 것이 정설이죠. 지금은 의류도 전개하고 있지만 역시 메인은 산악 장비들입니다. 장갑도 이 중 하나죠. 이 브랜드의 장갑은 두께에 따라 구분지어 놨을 뿐만 아니라 외부 온도와 용도까지 친절히 기재해 놓습니다. 러닝에 적합한 라이트웨이트 두께의 장갑들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 중 손바닥에 가죽 패치가 없고 터치가 되는 엄지와 검지, 그리고 땀은 배출하고 바람은 막아주는 소재를 추려본다면 두 제품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윈드후드 그리드텍 장갑입니다. 이 장갑은 보시다시피 쓰고 벗을 수 있는 윈드후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장갑들은 룰루레몬, 서코니, 살로몬 등에서 출시가 된 적이 있으나 현재 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블랙 다이아몬드 뿐이죠. 윈드후드 자체는 방풍과 발수가 되도록 코팅한 직물인 커텍스 퀀텀 프로라 하는 원단이고요. 피부에 직접 닿는 소재는 폴라텍 파워그리드 원단입니다. 폴라텍 파워그리드는 내복 컨텐츠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겉면과 속면이 다른 이중 구조의 원단인데 속면을 보면 사각형 기모들이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모들 자체는 물을 쉽게 빨아들이지 못하지만 움직이면서 원단이 피부를 쓸며 이 사각 기모 사이사이로 물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러닝 초반에는 이 후드를 착용한 채 뛰다가 열이 올라오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후드를 접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장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 정가는 78,000원입니다. 두 번째 장갑은 라이트웨이트 소프트쉘 글로브입니다. 이번엔 단거리 러너들을 위한 장갑인데요. 그 이유는 원단 때문입니다. 소프트쉘이라는
이름이 이 원단의 특징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소프트쉘은 2001년 스위스의 섬유회사 쉘러사가 만들기 시작한 원단입니다. 안쪽은 부드럽고 바깥쪽은 바람을 막아주는 특징을 가진 원단이죠. 이 장갑의 안쪽은 기모털이 많지 않고 가로로 결이 있어서 부드럽기도 하고 일반 기모 원단보다 땀을 잘 전달합니다. 바깥쪽은 신축성이 있는 폴리우레탄이 섞여서 착용감이 좋죠. 게다가 물을 튕겨내는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날씨의 구애를 덜 받습니다. 얇지만 두 겹으로 이루어져 단열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때문에 1시간 미만을 달리는 단거리 러너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5만원입니다. 컬럼비아 파크뷰 플리스 장갑. 방금 말한 장갑들은 아무리 오래 쓴다고는 하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갑은 가격이 추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 컬럼비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니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장갑은 앞서 소개한 블랙 다이아몬드의 윈드 후드 그리드 장갑과 매우 흡사합니다. 후드가 달린 형태가 아닌 원단이 비슷합니다. 컬럼비아의 옴니위크 원단이 사용되었는데 폴라텍 파워그리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원단의 안쪽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장갑 역시 수분 배출에 초점을 둔 것이죠. 공식 홈페이지 기준 정가는 19,000원입니다. 색깔도 다양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러닝 장갑을 고르는 기준과 그 기준에 맞는 장갑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장갑들을 구매해도 뛰어나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추운 날씨는 운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빌런이기 때문이죠. 이 빌런을 이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문 밖을 나서는 거죠.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아. 진짜 오늘은 무릎이 좀 시린데 오늘은 눈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어. 하기 싫어. 우리의 뇌가 수만 가지 핑곗거리를 내놓을 틈도 없이 일단은 나가보는 겁니다. 일단은 현관까지, 일단은 한강까지, 일단은 가장 가까운 다리까지. 진짜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뛰다 보면 어느새 뿌듯한 땀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2024년을 응원하며 올해에도 재밌는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들로 채워나가는 다나웃이 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